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주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목요일 날 6월 13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테슬라 연례 주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원래 2018년에 일론 머스크한테 640억 달러, 한국으로는 거의 이제 80조 원 되는 스톡옵션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뭐 기본급이건 현금 보너스건 주식 보너스건 아무것도 급여를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이런 식의 스톡옵션의 보상을 받겠다 했는데, 연초에 테슬라가 이제 법률적으로 소재지가 있었던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제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때 이제 주총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 그걸 통과시키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무효화를 시켜서 다시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 안건을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는 뭐 당근이라 그럴까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통과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계기가 됐던 게 아주 뭐 몇십 주 안 들고 있는 작은 주주가 무효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제 무효화 소송을 걸었는데, 그쪽을 도와준 원고 측 변호사가 무려 7조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변호사의 나라입니다. 뭐 아주 재미있는 국면이고, 우리 주주들은 꼭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은 정해진 날짜, 한국 같은데 이제 3월 말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주총이 다 모여 있어서 어떻게 참석을 하려는 것이냐. 뭐 삼성, SK 하면 주총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모여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각기 자기 회사의 형편의 원칙에 맞게 열고, 이제 테슬라는 한 뭐 몇 달 전부터 6월 13일 날 이제 주총을 연다고 얘기를 했고, 회사 측 안건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처음 5가지가 아젠다 아이템이라고 그러죠. 상정된 안건이 이제 회사 측 안건이 있고, 보통 뭐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독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주주 제안들이에요. 한국도 이제 우리 뭐 주주 제안들이 되게 많아지고, 앞으로도 주주 제안이 더 많아지면 좀 더 이 주총이 민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영인데, 우리가 오늘 특히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안건이다. 2018년에 통과됐던 일론 머스크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2억 6,700만 주. 이게 이제 뭐 주가에 따라 틀리지만 한 60조 원에서 한 80조 원 되는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인데, 이게 재상정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쪽 델라웨어 법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전원 교수들도 판결이 잘못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이제 옮기는 그런 세 번째 안건. 그래서 팩트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 동안 전혀 급여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CEO들은 보상이 현금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상여금을 1년에 마치고 받는 거, 그 다음에 연말에 마치고 현금 보너스랑 마찬가지로 주식 보너스, RSU, 최근에 이제 실제 뭐 실물 주식과 같은 그런 RSU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 CEO들은 스톡옵션을 주기도 하는데, 미국은 이제 보통 한 1,600만 불, 한 200억 넘게 총 보상을 S&P 500 기업들은 받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이 스톡 옵션을 6년치를 나는 베팅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받겠다 하고 아무런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조금 기업 문화가 독특해요. 대기업인데도 그 entrepreneurship의 그 문화를 강조하고 리스크 칼처를 강조해서 신입 직원들한테도 물론 현금도 주고 현금 보너스도 주지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좀 독특한, 대기업들은 미국에서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2018년으로 돌아가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를 램프업 한다고 공장에서 살 때고 적자가 나는 시기였고 실제 그 테슬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대단한 시가총액 뭐 800조 원의 회사로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도 되게 가혹한 조건이다.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12번으로 나눠서 시가총액이 뭐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죠. 에서 6,500억 달러를 달성하면 모든 조건을 시총 기준으로 맞추고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가총액이 그게 한 11배 정도 되는 목표였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목표였죠. 두 번째 목표는 매출액은 그 당시 2017년 매출액 대비 15배를 목표로 했고, EBITDA, 현금 흐름은 그 당시 그 현금 흐름의 무려 21배를 목표를 해서 진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 없는 목표를 했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경영자다. 본인은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실제 여기 뭐 60조 원이든 80조 원이든 금액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이번 6월 13일 날 이제 오후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정도로 상당히 박빙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원고 측의 그 투자가가 이제 주주가 소송을 하는데 주식 얼마 들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가 7조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 수임이라는 것은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인데 이제 이것은 성공보수가 컸겠죠. 이번에 뭐 SK 사태도 뭐 성공보수를 뭐 몇백억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원고 측 변호사 로펌이 되게 유명한 데고 여기가 52억 달러 7조 원을 요구한다고 하고 주식으로 치면 2,900만 주에 해당이 돼서 이것을 실제 뭐 주식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으로 받는다면 이 로펌이 테슬라의 3대 주주가 되고 이 금액이라는 것은 델레웨어의 그 주 예산의 예산만큼 이제 금액이 되고 그 빌링이라고 하죠. 변호사. 그러니까 빌링이 29만 불 한 시간에.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뭐가 하여간 문제가 미국의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X에 띄웠는데 전체 투자가 주주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한 30%쯤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미국은 주총장에 가기 전에 사전투표를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데 90% 이상이 찬성을 했다. 지금 6월 8일 날. 그래서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뭐 실제 나머지 70%는 기관 투자가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항은 한국은 지배주주가 중요한 건에 자기가 직접 투표를 해서 아니면 자기가 컨트롤하는 회사가 투표를 하는데 미국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거버넌스가 뭐 좋지 않은 회사죠. 실제 ISS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일론 머스크와 동생 킴벌 머스크 이사회에 참여하는 두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를 안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버넌스 관점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은데 뭐 놀주이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는 일론 머스크의 능력은 인정을 하지만 이번에 반대를 한다. 보상 규모가 좀 과다하고
그다음에 주식 발행이 너무 많아서 희석화 효과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일론 마스크가 한 13% 들고 있는데 이제 이 옵션이 행사가 되면 한 20% 이상은 지분을 갖게 됩니다. 7, 8%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맨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는 주주로서 남아있지만 계속 일단은 반대를 이번엔 하고 계속 회사와 대화를 나누겠다. 반면에 이제 영국의 전설적인 베일리 기퍼드라는데, 그러니까 가장 성장주 투자에 세계에서 유명한 데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테슬라를 초기 투자한 판때는 8%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찬성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이 거대 투자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는 급여 규모가 좀 과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상당히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주주나 회사한테는 좋지 못하고, 걱정되는 것은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 이 안건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일론 마스크는 지분이 13%에 머물러서 새로운 패키지, 보상 패키지를 이제 주총에서 다시 이사회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여전히 일론 마스크 입장에서 당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본인은 이제 화성 프로젝트든 돈을 들어갈 때가 지금 되게 많은데,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과거에 일론 마스크가 테슬라에 투입하는 시간이 좀 적을 때는, 그때 이제 트위터를 인수할 때 좀 그랬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 일론 마스크가 이 테슬라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지 회사가 빨리 발전을 하고 프로젝트,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박도 했죠. 내가 이거 보상을 못 받으면 중요한 AI 프로젝트 상당 부분은 테슬라 밖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저도 좀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이건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고, 우리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아침 서울 시간으로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